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을 강의를 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뒤쪽에 응급조치부터 해서요. 재난 및 안전관리법 한번 또 남아있는 내용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갔을 때요. 이제 대응 쪽이죠. 그죠? 대응 쪽에 두 번째 내용 37조에 응급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중요해요. 여기는 조항마다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응급조치는 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다시 말하면 소방본부장, 그죠?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서장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지역통제단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시도지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맞습니까? 근데 뒤에 가보면 응급조치라는 걸 또 시도지사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 안 들어가고요. 지금 응급조치는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응급조치가 뭐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그 법이나 대응 활동 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뭐를 한대요? 지금 수방, 진화, 구조, 군안,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호의 응급조치라는 걸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조치 사항에 대한 게 나와 있죠. 밑에 가보면 쭉쭉쭉쭉. 자, 지금 그럼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보를 발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보. 그죠? 또는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안전조치를 또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진화, 수방, 지진 방제라고 나와 있고, 그죠?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와 방역 방법, 질서 유지, 긴급 수송 및 구조 수단 확보, 급수 수단 확보, 긴급 피난처와 구호품 등 자원 확보라고 나와 있고요. 현장 지휘 통신 체계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예전에 응급조치 사항 중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갔을 때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진화. 제가 진하게 해놨죠. 그죠? 진화. 진화. 자, 그리고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 확보. 현장 지휘 통신체계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진화와 긴급수송 구조수단 확보, 현장 지휘 통신체계 확보에 대한 응급조치만 누가 할 수 있다?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 있죠. 그 외 나머지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연히 얘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사항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기출이 한번 됐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도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주시긴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대응 단계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위기 경보의 발령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 경보 발령은 대응 단계에서 발령을 하는 거고 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한대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한다? 우리가 4단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뉠 수 있다 그랬죠. 색깔까지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색깔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 단계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재난 예보 경보 체계에 대한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난에 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단계가 대응 단계고 책임기관의 장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동원명령 등이라는 게 나와 있죠. 동원명령 등 맞습니까? 그럼 이 동원명령 등은 3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단 이 동원명령을 누가 내릴 수 있는지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릴 수 있답니다. 맞죠? 그리고 대응 단계예요. 대응 단계. 그럼 동원명령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 있죠. 뭐 일적 자원이라던가 인적 자원 또는 이제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건데 누구 동원할 수 있대요?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대. 민방위대. 맞습니까? 그래서 직원을 또 출동하게 할 수 있고요. 자원의 동원,
필요한 조치 요청할 수 있다. 동원 가능한 재원 자원 등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국방부 장관한테 마지막에 군부대까지 뭐를 할 수 있답니까?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원 명령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대응 단계다라는 거 정리하시고 누가 내릴 수 있는지 잘 보시고 조치 사항 3가지.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동원 명령도. 맞습니까? 자, 그리고 6번째 이제 대피 명령 나옵니다. 40조에. 자, 이거 누가 할 수 있는지 보시라 그랬죠? 계속 이제 시군구하고 지역 나올 거예요. 대피 명령부터는. 맞습니까?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령하거나 선박 자동차 등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위험하니까 바깥쪽으로 대피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40조의 대피 명령이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이게 대피명령이다라는 거 본문을 읽어봤을 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 내릴 수 있는지 대응 단계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위험구역의 설정입니다. 이것도 시장군수구청장과 누가 한다? 지역통제단장이 한다. 그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그죠?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얘를 설정할 수 있대요.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위험구역을 설정을 했을 때 누가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응급조치를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만일 위험구역을 설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실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지 제한. 그리고 여기 위험구역이니까 어떻게 해라? 나가라. 관련자가 아니니까 나가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위험구역의 설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자 보십시오. 아까 대피명령 제가 내릴 수 있다 그랬죠. 똑같이 아까 여기 대피명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41조의 위험구역에 대한 설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라고 했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끌어내야지. 그죠? 강제로 끌어내는 걸 강제대피 조치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하겠죠. 그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 또는 선박 자동차 등을 견인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통행제한입니다. 통행제한. 시장군수구청장, 지역 계속 요 두 사람 계속 나오죠.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 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 구간을 지정해서 그죠? 긴급 수송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 그리고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십시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통행 제한. 자, 그리고 응원. 응원은 시장군수구청장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통제단장이 안 나옵니다.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또는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민간기관 단체의 장에게 인력, 장비, 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원을 받는 거죠. 지원을 받는 거죠.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는 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응급부담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맞습니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의 것도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응급조치 같이 하자라고 응급부담이라는 걸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신청이 아니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축물 또는 이제 인공구조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일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장애물 변경할 수 있다. 이 설명을 보고 얘가 응급부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요거 45조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12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의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응급조치거든요. 근데 지금 응급조치에 가보면 뭐가 안 나오냐면, 누가 안 나오냐면 시도지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 중대본 시장군수구청장, 그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시도지사도 위에 나오는 응급조치라는 걸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하는 응급조치 종류가 방금 나왔던 얘네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을 했을 때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본인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서는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관할구역에 겹쳐서 어떻게 보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시도지사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 또는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도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 됐죠? 13번째,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하면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7조, 38조의 이 39조, 44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37조가 응급조치, 38조의 2가 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 등. 이에 대한 구축 운영. 그리고 39조가 동원 명령이고요. 44조가 응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요 권한자를 제가 쭉 정리를 해놨던 게 뭐냐면 이 권한자는 조금 잘 보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이걸 누가 할 수 있는지 제가 쭉 정리를 한 거거든요. 쭉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꼭 정리를 해두시면서 권한자는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게 1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2절로 가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긴급구조라는 게 나옵니다. 긴급구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여기도.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나오네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게 49조에 나옵니다. 그럼 이 49조에 나오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맞습니까? 그리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 위에서 설치를 한답니다. 뭐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요거는 설치 목적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 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 활동 역할 분담과 지휘 통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방청에 뭐를 설치한대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를 한다라는 거. 자, 단장은 누구다? 청장이다. 너무 중요하죠. 청에 설치하니까. 그죠? 그러면 중앙통제단, 그러니까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줄여서 우리가 중앙통제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5가지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국가적인 긴급구조대책을 총괄하고 조정한대요. 아까 여기 총괄조정 나와 있었죠. 그리고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아까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포함입니다.
인력과 장비 동원 포함, 요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역할 분담 아까 위에 있었어요. 역할 분담. 그죠? 그리고 현장 활동 계획이라는 걸 수립할 수 있고, 대응 계획을 집행할 수 있대요. 대응 계획 집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긴급 구조 대응 계획의 집행. 그 밖에 중앙통제단이, 그죠? 중앙통제단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요 네 가지 중앙통제단의 기능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거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가지. 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한다. 중앙통제단장은 대표하고 총괄한다.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를 하고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단장이요. 맞죠? 이런 내용들. 자, 부단장은 누가 한대요? 차장이 된답니다. 차장. 중앙통제단에는 자, 요거 암기 부서 세 가지. 대응계획, 현장지휘, 자원지원. 예전에는 더 많았어요. 더 많았는데 이렇게 세 개로 좀 심플하게 바뀌었다 그랬죠. 됐습니까? 예전엔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가 나왔었냐면 원래 예전에 이제 부서가 쭉 있을 때 그 부서에 해당되는 세부 부서가 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뭐 요원들이 막 들어가고 막 세부 부서가 막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재난안전관리법이 아니고 요런 데 들어가 있어. 그죠? 이게 이제 중앙통제단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예전에 이제 나왔었으니까. 근데 최근엔 거의 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안 볼 수는 없고 뭐를 보시냐면 여기 갔을 때 일단 중앙통제단 아까 청장, 차장 이런 것들을 보시고 119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있고 뭐 지휘보좌관이 있고 청 각 부서가 있대요. 맞죠? 자, 근데 여기 갔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부서 세 가지. 요거는 암기.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요 세 가지 정도 알면 되지 않을까. 요 부서 정도. 근데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대응계획부에서 하는 업무, 현장지휘부에서 하는 업무, 자원지원부에서 하는 업무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읽어보시면 느낌이 대충 와요. 대응계획에 대한 거, 현장지휘에 대한 거, 자원지원에 대한 거 이거 구분 정도 그냥 할 수 있게 한번 연습 정도만 그냥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부담 가지고 보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대신에 그 부서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 아셨죠? 자, 중앙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지방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걸 둔대요. 그럼 얘는 지역에 대한 긴급구조에 대한 총괄 조정. 그죠? 그리고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 분담, 현장 지휘통제. 그럼 이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은 시도나 어디에 둔대요? 시군구에 둔대요. 그럼 시도의 본부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서해,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둔대요. 단장으로 본부장, 단장으로 서장.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지역통제단장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아셨죠? 지역통제단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군구 쪽에 있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있고 시도에 있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있다. 그럼 거기 단장을 각각 누가 할 수 있는지. 자, 중앙은 어차피 청장이고 시도는 시도지사, 시도는 소방본부장, 시군구는 소방서장. 맞죠? 그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긴급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긴급구조 요원을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긴급구조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꼭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 지원 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 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긴급구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4번.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주셔라. 꼭이야, 꼭. 아셨죠? 긴급구조 현장 지휘라고 해가지고 52조.
자, 재난 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 서장이죠.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한다. 기본은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한다 그랬어요. 그죠? 다만 치안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세장과 협의를 한다. 결국 시군구가 하니까 누가 하는 거다? 서장이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긴급구조 현장 지휘 사항 요거 통으로 암기. 요거는 재난 현장에서 인명의 탐색 구조. 그죠? 그리고 여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요 기관, 이 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명칭 바꿨을 때 고를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거.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요원. 그죠? 그리고 자원 배치와 운용이라고 나와 있죠. 구조요원, 지원요원, 자원 배치 운용. 그리고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구조 지원기관, 이것도 지원기관 빼고 긴급구조기관이라고 낼 수 있으니까, 또는 아예 다른 기관 생뚱맞게 넣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긴급구조 지원기관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임무 부여. 사상자의 응급처치, 사망자나 부상자 아니다. 그죠?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응급처치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나와 있고, 긴급구조에 필요한 자원관리, 그리고 여러가지 현장 접근 통제, 교통정리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밖에 긴급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요거는 꼭 정리를 해두십시오. 아셨죠? 꼭 정리를 해두시고, 시도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설 수 있다. 직접 현장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은 시군구지만 시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리고 중앙통제단장은 대규모 재난일 땐 또 본인이 나설 수 있대.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현장 지휘를 기본은 시군구지만 시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앙도 할 수 있고, 그죠? 본부장도 할 수 있고, 청장도 할 수 있고.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하는 긴급구조 요원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긴급구조 지원 요원 및 재난관리 자원에 대한 운용은 현장 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단의 지휘와 통제를 따라야 된다.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긴급구조 대응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한대요.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아요, 대응계획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대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 대응계획은 기본 예부터 암기를 하셔야겠죠.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기본계획이 있고,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 있고,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 있답니다. 그죠? 그럼 기본계획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대요. 다 긴급구조 대응계획이에요. 주어는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목적과 범위, 방침과 절차, 운영책임. 그죠? 요거 간단하게라도 꼭 정리를 해두십시오. 기능별이 좀 많아요. 지휘통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비상경고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대중정보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피해 상황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여기가 좀 많아요. 구조진압, 응급의료, 긴급오염, 현장통제, 긴급복구, 긴급고, 계난통신.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요게. 그래서 아예 안 보라고 못하겠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왼쪽에 있는 단어를 좀 짝지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얘는 기본적으로. 아니면 어려우시면 요 타이틀 있죠. 요 타이틀 정도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근데 타이틀을 알고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읽었을 때 왼쪽에 있는 내용이 떠올리실 거예요. 대부분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마지막 세 번째가 보면 여기는 그죠? 주요 긴급구조 대응 활동 맞습니까? 대응 매뉴얼 그죠? 비상경고 방송 메시지 작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세 가지씩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사지선다다 보니까 하나 이상한 거 껴놔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걸 찾아라.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걸 찾아라. 뭐 그런 식으로는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6번째 가보면 재난 대비 능력 보강이라는 게 나와요.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 자원의 확보, 통신망의 설치 정비, 긴급구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되고, 긴급구조 기관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지휘대 등 긴급구조 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 요원 및 장비 출동 태세를 항상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긴급구조 지휘대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 긴급구조 지휘대가 구성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더라. 제가 이 요원명을 한번 보시면 좋다 그랬죠. 현장지휘요원, 자원지휘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상황조사요원, 구급지휘요원 요 6가지 요원이 있고, 긴급지휘대는 우리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한다. 소방서 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권역현장지휘대. 소방서 현장지휘대는 긴급구조 지휘대인데 소방서별로 설치하는 거고, 방면현장은 2개에서 4개 소방서, 본부장이 설치를 한다. 본부는 소방본부별로 설치를 하는 거고, 권역현장은 2개에서 4개 본부마다 설치를 하고 청장이 설치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긴급구조 지휘대 세부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일 현장에 중앙통제단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까 부서가 3개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냐면 현장지휘부, 자원지휘부, 자원지원부, 그리고 대응계획부가 있다. 그럼 위에 있는 요원들 6명을 어디 부서에 배치를 할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예전에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한번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는 대응 단계 제가 모아놓은 거고요. 자, O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행안부 장관이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 무슨 선포? 다 뭐라 그랬어요? 요게 중앙이라 그랬죠, 중앙.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사항 중 진압,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 확보, 현장지휘 통신체계 확보 가능하다. 근데 지금 여기 갔을 때 진압이 아니죠. 교묘하게 바꿔놨네. 그죠? 세 번째, 중대본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민방위대 동원.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 조치, 통행 제한 등 응급부담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5번,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해 행안부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행안부에 설치하는 게 아니죠, 얘가.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청에 설치하는 거죠, 청에. 6번,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총괄지휘부. 여러분들 이게 예전 문제거든요. 이건 지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뺐어야 되는데 6번하고 7번은 풀 필요 없어요. 지금 다 바뀌었으니까. 8번,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은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며 단장은 소방서장이 한다. 시도는 서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본부장이죠, 본부장. 재난 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고, 긴급구조 대응계획에는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먼저 이 3가지부터 제가 정리를 좀 해주셔라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OX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요거는 첫 번째, 요거 재난사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죠. 그죠? 꼭 읽어보시고, 요거 아까 X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누가 해요? 그렇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시도니까 본부장. 오케이. 긴급구조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해 소방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5번, 재난 현장에서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 현장지휘에는 부상자가 아니죠. 맞습니까? 제가 아까 사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죠. 맞나요? 자, 그리고 6번. 재난 현장에서 인명 탐색 구조 및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에 해당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 배치와 운영은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에 해당을 하고, 위험구역의 설정은 대비 단계가 아니고 어디서 한다? 대응 단계에서 한다. 이런 것들 조금 OX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복구 단계입니다. 복구 단계. 복구 단계는
복구가 뭔지 여러분들이 일단 재난 피해 신고 조사를 한대요. 이 단계에서. 그죠? 그래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피해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재난관리 책임기관회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 그죠? 에 따른 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래요. 자, 이거 다 지금 복구 단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중요한 건 요 특별재난지역에 선포해 갔을 때 요 60조 내용, 복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자,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고 하면은 좀 큰 재난인데 여기는 좀 숫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따로 보셔야 돼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죠? 여기 가보면 인정. 또는 자 보세요.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대요. 맞습니까? 요청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수 있대. 그럼 이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중앙대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선포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대통령. 이거 잘 나온다 그랬죠? 선포 누가 하는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통령이 하고, 자, 여기 가보면, 특히 요거 있죠, 요거. 요런 것들. 그죠? 여기 4분의 1. 이런 것들 잘 보시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 요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땐 요런 것들을 고려를 해줘라. 피해 정도라던가, 재정 능력이라던가, 범위라던가, 구역 범위라던가, 맞습니까? 요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이런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요 정도. 자, 그리고 국민안전의 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거 날짜 정도 보시라 그랬죠? 이 나와주면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방제의 날 나와 있고, 여기 갔을 때 국민안전의 날, 이런 것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건 여러분들 복구 단계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내용밖에 안 나왔어요. 아셨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기도 OX 문제 가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대책본부장에 보고. 그죠?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다. 자, 중대본이 설정하는 게 아니다. 선포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선포한다. 건의만 하는 거죠. 그죠? 국가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자, 요거는 이제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지금 복구 단계에 대한 내용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재난관리법을 우리가 최대한 심플하게 볼 것만 볼 거면 요 정도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방의 역사와 소방 조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정리를 표로 다 정리해놨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우리 또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웠겠지만.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요. 저희 이제 다음 파트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